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풀비린내 뒤에 학습활동 같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여기 67페이지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여기 68페이지까지 한 장이네 한장 한 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의 필자가 자동차에 관련하여 경험한 일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경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성찰의 계기가 됐던 경험이 지금 여기 1번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여기 경험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수필이 바로 이제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태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이제 경험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경험에서 자, 뭐라고 이제 우리 물어보고 있냐?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관람하면서 필자가 자동차에 대해서 떠올린 생각을 한번 써보자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가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어떤다고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준다고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미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자동차에 있는 부속품을 빼고 뒤집어서 그렇게 달랑달랑 매달아 놓지 않아도 이미 감성적 기계로 기능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자동차 긍정적인 요소다 라고 이 작품을 보면서 난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작품을 저렇게 꼭 자동차를 해체해가지고 뒤집어서 달랑달랑 매달아 놓지 않아도 이미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감성적 기계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왜?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필자가 자동차 관련해서 경험했던 일을 정리해보자. 자, 필자가 말한 자동차에 대한 이제 경험 이제 두 번째 경험 되는 거죠. 자,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그거 뭐였지?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에 부딪혀서 엉겨붙어서 죽어있는 그 잔해를 발견한 거. 그것이 바로 굉장히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신의 이제 두 번째 경험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쭉쭉쭉 이어서 뭡니까? 바로 이제 추론적 읽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부 이제 추론해서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이제 추론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론적 읽기 할 때는 필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그리고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제 추론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추론을 해보자. 자, 뭐냐? 바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가 계속 기억으로 남았다라는 거야. 자,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내가 운전을 해서 그 많은 풀벌레를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경험이 풀비린내라는 냄새로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마음이 반영돼 있구나. 그래서 필자의 죄책감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차를 소유하고부터 생태적인 어떠한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도 한다. 자, 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소유하는 것,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떤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것이 충격이다 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인 어떠한 발언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이어서 보시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내가 차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살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연 문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다음 밑줄 친 구절의 의미를 추론해보자. 역시 뭐야? 역시 추론해보자. 자,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감성적 기계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동차죠. 자, 이거 자동차 너무 편리한데 멀리도 갈 수 있고요. 나만의 공간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자동차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타고 싶다 할 때마다 나는 계속 뭘 떠올린다는 거야? 풀비린내를 떠올린다는 거야. 그래, 나 풀벌레 왕창 죽였었지? 자, 그것뿐 아니라 뭐라고? 내가 계속 타게 된다면 비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 뭐 고라니라든가 뭐 사슴이라든가 뭐 토끼라든가 이런 것들 로드킬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그렇군. 자동차가 편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바로 풀벌레뿐만이 아니라 바로 생태 전반에 내가 악영향, 생태 전반의 악영향 이게 뭐야? 피비린내. 아하이, 내가 풀벌레를 죽이는 건 뭔데? 바로 풀비린내. 그러니까 풀벌레를 죽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생태 전반에, 자연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연 전반에 악영향, 즉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낯설고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필자의 깨달음과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이 글의 주제를 추론해 보자. 자, 필자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동차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앞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죠. 차에 엉겨붙어서 죽어있는 수많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발견하고 충격 받았던 경험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뭐 이렇게 내가 이게 인간에게 편리한 것들이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태도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까? 이걸 계속 했던 거니까 뭐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지만 대신 사용을 좀 줄이고 의존도를 낮추자라는 식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죠. 그럼 주제가 당연히 뭐겠어요?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반성하는 거야. 성찰은 반성해 보든지 아니면 또 생태의 문제 있었죠? 자연과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반성해 보는 그런 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용과 생태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 보는 거 이것이 주제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경험, 깨달음, 태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여기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언제죠? 현대죠. 현대라는 그런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현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를 한번 추론해 보자라는 겁니다. 역시 추론하기죠.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추론하기예요. 자, 첫 번째, 필자가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왜 이거를 경험했던 경험을 맨 앞부분에 제시를 했을까요? 라고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본 거예요? 바로 자동차를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자동차를 감성적인 기계로 우리가 예술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동차를 딱딱한 기계로만 보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저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침대같이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설치 미술이었죠. 그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이어지죠. 생각이 자동차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함을 보여주는 예술작품 그렇게 침대처럼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자동차에게 애착을 가지는 이유 그렇지. 왜 애착을 가진다고 해서 모순된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기도 하지만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그 두 가지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미 감성적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또 거기다가 플러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나의 경험, 충격적인 경험이 뒤에 이어지게 되죠. 어떤 경험이 이어지게 됩니까? 감성적 기계를 관람하는 경험에 이어서 나는 어떤다고 달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를 했죠. 뒤에 내가 타보니까 자동차 편하고 좋긴 하지만 그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를 죽일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감성적 기계 이거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해서 자동차 타는 거 너무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 경계해야 돼. 왜냐면 내가 풀벌레를 죽였던 경험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필자의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앞부분에 배치했구나. 이렇게 이제 뭘 추론한다고?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 보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풀비린내 의미하고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또 추론해 보는 거죠. 자, 풀비린내가 과연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 자, 풀비린내, 자, 풀벌레가 죽은 그 잔해의 냄새였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론해 볼까요? 바로 볼까요?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필자의 어떤 죄책감. 그렇죠. 그로 인해서 생태적인 사유,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생각, 관점. 그래서 어떤 인간이 편하고자 다른 생명체를 죽일 권리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태적인 관점, 사유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구나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글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필자의 의도도 우리가 함께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거 왜 쓴 거야? 바로 왜? 자신이 안락하고 필요 때문에 자동차 타는 게 너무나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내가 죽여버렸잖아요. 자동차 타다가. 그렇지. 풀벌레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생태적인 사유를 잘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문명의 이긴 바로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
바로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동차 사용에 대해서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풀빛있네 이 글을 썼구나. 이 글을 쓴 필자의 의도는 그렇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글이 이제 추론적 읽기에 들어가 있는 제재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추론에 좀 중점을 맞추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추론해 보는 거, 그렇죠? 이유를 추론해 본다. 필자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구절의 의미를 추론해 보자. 이렇게 추론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자, 이 태도를 바탕으로 주제를 한번 추론해 보자. 여기는 또 어때요? 사회문화적 맥락,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현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필자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 보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학습 목표하고 연결해서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요. 풀빛 있는 내용은 다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비판적 읽기 있죠? 비판적 읽기 하고 그리고 감시와 역감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